근데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면요, 세금이 줄어드는 절세 효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셔서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공부하실 텐데요. 이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때 잠깐 다시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이요, 순영업소득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대체충당금이 있으면 이제 더해주고요. 여기 이제 뭐가 공제가 되냐면요, 소득세를 계산할 때 크게 두 가지가 공제의 대상이 되어져요. 바로 이 하나가 이자 지급분입니다. 우리가 부채가 있으면 매달 원리금을 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금은 공제가 되지 않으면 주의를 하셔야 돼요. 원금은 어차피 내 지분이 되어서 내가 그 건물을 팔아버릴 때 다시 나에게 복귀되어 돌아오기 때문에 이자 부분만 공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공제의 대상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자나 감가상각이 공제가 된다면요,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이 나오면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서 영업소득세라는 것을 소득세를, 개인은 소득세고 뭐 회사라면 법인세겠죠. 소득세를 계산을 하는 과정이에요. 나중에 뒤에 가면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근데 여기 소득세를 계산을 할 때 어때요? 바로 이 이자 부분과 감가상각이 공제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네들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뭐가 줄어드는 거죠? 세금이 줄어드는 그런 절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부동산 투자의 장점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남의 돈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자라는 것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결국 또 건물은 감가의 대상이 되죠. 얘네들이 그저 발생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이자 부분이나 감가상각이 세금을 줄여주는 이런 절세 효과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그런 질문이 나오죠. 부동산 투자에서 벌어들인 소득 중 이자 지급분과 감가상각분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얘네 둘은요, 크게 공제의 대상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장점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가로 4번에 쭉 내려가시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효과가 뛰어나더라. 부동산은 우리 경기 변동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인플레이션이다라는 것이 발생을 하면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죠. 그러면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물가와 화폐 가치는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 화폐 구매력이 떨어져서 화폐 가치는 떨어져 버리지만, 그래서 화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리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물 자산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리한 사람이 돼버리죠. 왜?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들의 가치는 같이 올라가 버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화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만 부동산의 가치는 올라가더라. 그 화폐 구매력을 보호해주는, 즉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효과가 뛰어나다라는 것이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었었습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가 인플레 방어 효과, 즉 해지 효과라고 했죠.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인플레 해지 효과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대신에 부동산의 가치는 올라가 주기 때문에 화폐의 결국 구매력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투자의 큰 장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구매력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부동산이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넘겨서 보시면 계속해서 장점의 가로 5번의 소득의 연기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투자 목적이 매기간의 안정적인 일정한 수입이면 수익성 부동산을 매입하면 될 것이고, 일정 기간 후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될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 매달 내가 수익을 받겠다. 일정 기간 이후에 큰 목돈을 그래서 내가 얻고 싶다라는 것에 따라서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요. 그러면서 기타 장점으로는 내 집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어떤 소유의 긍지를 누릴 수가 있고, 주식 투자 등과 달리 직접적으로 관리 등을 통해 또 수익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부동산 투자의 장점은 그 밑에 핵심 다잡기에서 4가지 다시 설명해주고 있죠. 지렛대 효과를 향유할 수가 있고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향유할 수 있고, 절세 효과라는 것을 얻을 수 있고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인플레 해지 효과가 그저 강하다라는 그런 장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단점에는요. 자, 부동산 투자의 단점은 오른쪽에 가시면 자, 가로 1번에 크게 제목들만 쭉 보세요. 자, 부동산 시장은 정보가 자, 불안전하므로 정보 탐색 비용이 많이 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보라는 게 부동산은 이제 완전하지 못해요. 정보의 불안전성. 자, 부동산 활동은 정보 활동이다. 그죠? 자, 정보 탐색 비용이 많이 든다. 정보 비용이라는 게 발생하더란 얘기요. 그런 단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가로 2번의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므로 개별적인 투자 분석이 자, 또 필요할 것이고 또 3번의 부동산은 황금성이 약하다. 자, 부동산의 가장 예금과 주식, 부동산을 놓고 비교했을 때 부동산이 그래서 예금과 주식보다 가장 큰 단점이 이 황금성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동성의 문제죠. 바로바로 현금이 되기가 어려운 시간이 걸린다라는 자, 그런 이제 단점이 있더라는 얘기요. 자, 바로바로 현금화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황금성인데요. 황금성이 그럼 가장 뛰어난 자산은요. 뭘까요? 화폐죠. 화폐가 황금성 가장 뛰어나겠죠. 10,000원짜리를 바로 5,000원짜리로, 5,0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바로바로 오죠. 교환이 가능하더라는 얘기요. 근데 부동산은요, 그런 황금성이 결국 낮다라는 자, 그런 단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4번에 부동산은 상각자산이므로 원금 회수에 대한 보장이 없다. 결국 가격이 올라가서 나중에 가치 증분을 많이 얻을 수도 있지만 또 부동산의 가격은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건물의 가치가 계속 상각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 내가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기가 또 어려울 수 있다라는 자, 그런 이제 단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5번에 예금이나 주식 투자와 비교하면 관리 비용이 또 많이 든다라는 돈과 시간과 어떤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자, 그런 단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을 보셨어요. 그리고 넘겨서 보시면요. 네모 4번에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투자라는 것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자, 크게 3단계다라고 하면요. 부동산 투자를 3가지 단계로 구분을 하면 자, 건물을 취득했다가 운영해서 나중에 처분해버리는 그래서 크게 이런 3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앞에서 뭐라 그랬죠? 운영 시에 발생하는 수익을 무슨 이득? 소득이득 또는 운영이득, 영업이득 뭐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자, 처분 시에 발생하는 수익을 자, 뭐라고 한다? 자본이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향유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크게 우리가 3단계로 얘기를 하는데요. 시장에는 또 뭐가 있냐면 투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투기, 그죠? 자, 그런데 투기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 밑에 이제 표에서도 투자와 투기를 비교해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는, 그죠? 결국 투기라는 것은 이 취득, 운영, 처분 3단계 중에 무슨 단계가 없는 거죠? 자, 어떤 의사가 없어요? 운영의 의사가 없는 거죠. 자, 운영의 단계가 없거나 있다고 해도 아주 형식적인 경우를 투기다라고 가장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의 의사가 없더라는 얘기요. 그 말은 이 투기라는 것은 결국 소득이득보다는 무슨 이득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바로 자본이득, 그죠? 자, 바로 이런 시세 차익, 그래서 양도 차익, 자본이득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가장 쉽게는 우리가 투기다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투자와 투기를 구별하지만 실제 어때요? 시장에서 투자와 투기를 구별하기란 아주 어려운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투자와 투기다. 자, 거기에 4번의 부동산 투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의 부분에 보세요. 투기란 단기간의 양도 차익을 얻는 목적으로 투자라는 건 보통 장기라면 투기라는 것은 또 단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단기간의 양도 차익을 얻는 목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에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다. 투자가 취득, 운영, 처분의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면 이때 운영의 과정이 없는 것이 바로 투기다. 운영의 의사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소득이득이 아니라 자본이득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투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자, 투자와 투기를 그 밑에 하단의 표로서도 비교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투자라는 것은 자, 그래도 어떤 자, 최소한의 위험 부담을 전제로 안전성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투기라는 것은 오히려 위험이 더 크고 불확실성이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투자라는 것은 그 밑에 소득이득이라는 것이 주 목적이 된다면 자, 오히려 투기라는 것은 자본이득이라는 것이 목적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투자 기간이 투자는 자, 굉장히 장기적이라면 투기라는 것은 단기적이죠.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투기다.
자, 그리고 투자라는 것은 투자 대상이 주로 자, 수익성 부동산 등 항구적인 용도를 대상으로 해서 자, 투기가 이루어져요. 오히려 이제 투자는 미성숙지보다는 성숙지라는 것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투기라는 것은요, 오히려 이렇게 미성숙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투자는 정책적으로 지원의 대상이지만 오히려 투기는 규제의 대상이다. 자, 이처럼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투자와 투기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을 하지만 실제 자, 우리 현실에서 구분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 저희가 첫 시간에 자, 좀 굉장히 많이 졸려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신 표정들이 다 눈 뜨고 주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런데 어때요? 지금 투자라는 것의 개괄적인 얘기를 지금 쭉 했는데요. 그죠? 투자가 뭐고, 자, 부동산 투자의 어떤 장단점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요. 2장에 가서, 자, 우리 화폐의 시간 가치를 그럼 계산하는 방법부터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